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원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으로 현재 입찰 진행 중인 농지 중에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농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67%까지 떨어진 농지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은 지금 9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공시지가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건데 2000년 한 중반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그런 농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 정도에는 약 한 2만 4천 원 정도 됐던 게 지금은 3만 원이 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에서도 입찰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연금 통계 자료인데 모든 연금의 종류별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액수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 두 개 합쳐서 받고 있는 금액이 평균적으로는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면 최저 생활비의 반 정도에 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사실은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앞으로 100세 시대, 100세가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야 할 텐데 6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정말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다른 연금 제도들도 보게 되면은 농지연금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명 정도가 받고 있는 거고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받고 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명 정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농지연금은 11,000명 정도만 받고 있는데 이미 중위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운데에 1등부터 100등까지의 순위가 있다고 했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그 중위수의 수급 금액이 107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성비인데 지금 보면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22.7%니까 5명 중에 1명 이상이 이미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평생 동안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연금에 비해서 농지연금에 굉장히 큰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농지연금은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여러 가지 있고 저는 10가지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적은 자본으로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수시 인출형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무자본으로도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6에서 한 7년 정도 안에 연금을 받으면서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준비한다면 사실은 이 기간은 더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적은 자본으로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차이는 바로 낙찰가율, 그러니까 경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를 이용할 경우에 주택은 약 한 80%대에서 낙찰을 받는다면은 농지연금은 30%대, 30% 이하도 문제 해결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30% 이하에서도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갈 때 적은 자본으로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경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월 농지연구 원데이 특강을 진행 중에 있는데 11월 달에도 11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데이 특강 때 전달드릴 내용도 확인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참석을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제가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방식, 토지 경매에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는 방식,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건들도 같이 한번 추천해 보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충북 음성에 있는 농지이고요.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 특히 음성도 개발 호재가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음성에 있는 농지이고 11월 24일에 입찰이 예정된 농지입니다. 감정가가 1억인데 최저가가 33%까지 떨어진 3,400까지 나와 있고요. 이 농지의 공시지가가 6,7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의 반밖에 되지 않는 최저가까지 떨어져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가, 일반적인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약 한 1.8배에서 2배, 필지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정도에서 낙찰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도 50%밖에 되지 않는 최저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너무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타경 1862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4일에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 사진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것 같고 약간 묵전 형태로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면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그 임장을 통해서 실제로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지 농사를 잘 짓지 않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은 농사를 앞으로 빼곡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연금 신청하기 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면적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최대한 풀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묵전이나 묵답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현재는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빼곡하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은 한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은 순수 농경지대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불편시된다라고 되어 있고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역 완경사를 이루며 전으로 이용 중인데 묵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묵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충분히 풀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폭 약 3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입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진입로가 국유지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토지의 정보를 디스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입니다. 좀 모양은 약간 기역자로 생긴 이 농지이고 지금 조금 멀리서 보게 되더라도 어떤 그 전형적인 농경지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이런 창고들은 꽤나 좀 있어 보이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음성 공장도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토지의 토지 보기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진 촬영 정보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실제로 가서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드 뷰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성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적도를 치우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진입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진입로가 애매한 것 같고 좀 밑에까지는 분명히 그 진입로가로 포장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영역, 이 구역에서 이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진입로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묵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곳이 바로 오른쪽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사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해 보이지만 그 밭농사를 만약에 짓고 있기 때문에 물 빠지고 하는 데만 문제가 없다면 이런 지역의 농지는 사실은 이 포크레인을 통해서 한번 공사를 쭉 하면은 농사는 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농지의 지금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 생산관리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고 소유 구분은 공인수가 0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도로 전면 여부 세로 한 면 가로 열고 불입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의 한 면에 붙어 있는데 자동차 출입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출입은 불가능한데 농기계의 진출입은 가능한지 또는 이렇게 불이라고 해도 실제로 가보면 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지금 로드뷰나 토지 보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진입로 부분이 명확한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가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지금 10년 전에 22,000원이었던 게 지금 29,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는 상승률로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부터는 토지의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앞으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와 반대인 이 실물, 특히나 면적이 제한적인 이 토지의 가치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는 거가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도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되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묵전인 상황에 있는 농지들도 있고 땅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